자,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선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임진왜란 직전까지죠? 자, 조선 천천히 해볼게요. 조선 언제 생겨요? 1392년에 생기는데, 요때 여러분 뭐가 건국돼요? 조선 이성계가 건국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 이성계가 여러분 조선을 건국하게 된 계기가 1388년에 여러분, 천둥이시네. 자, 뭐 겁나요? 자, 무슨 해군을 했어요?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 잡은 다음에 조선 세운 게 1392년. 근데 동사에서는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었죠. 뭐냐?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1392년에 여러분 무슨 조를 통일해요? 남북조를 통일한다. 그래서 조선 건국이랑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스. 나중에 뭐예요? 감한무역, 일본 국왕 책봉. 그쵸 여러분? 조공 됐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별거 없고 동사에서 나오는 것만 할게요. 자, 해보자. 1418년에서요 1450년. 요동안 왕을 한 우리 민족의 최대의 훌륭한 임금이 있죠. 무슨 대왕? 세종대왕. 그럼 여러분 왜 그런지 동사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은 나와요. 첫째, 1418년 이종무를 시켜서 어디를 정벌했다? 까불던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했다. 그 다음에 1420년대 두드려 팬 다음에 먹고 살라고 부산포, 연포, 제포, 매포를 개항했다. 삼포를 개항했다.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뭐 상식이죠. 그 다음에 누구도 혼내줬어요. 여진족도 때려준 다음에 무슨 육진을 개척했다.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 상식이죠. 뭐 훈민정음 뭐 그런 거 아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쭉 흘러서 별거 없고 여러분 1510년쯤 이때 여러분 무슨 종이에요? 중종 때죠. 중종 때 여러분 무슨 외란이 터져요? 삼포외란이 터지고 배운 것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1555년 요놈들이 우리 여러분 조선의 전라도 지역에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약탈을 했죠. 요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외변이라 불렀어요? 을묘 외변이에요. 그러면 일본의 전국시대가 언제야? 1467년부터죠. 그러면은 자 1467년부터 언제까지? 1590년까지가 일본의 전국시대면 그 전국시대 자 1510년 무슨 해란? 삼포해란. 1555년 을묘외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천천히. 여러분 그 조선을 건국한 계열이 누구예요? 정도전 계열이죠. 그러면 자 정도전 계열을 우리가 무슨 파라고 불러요? 훈구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15세기 자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조선을 100년 동안 다스린 건 누구예요? 훈구파인데 너무 훈구파가 권력이 세지니까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자 조선 성종 때 여러분 정몽주 계열의 시골에서 공부하시던 누구를 불러드려요? 사림을 불러드리죠.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성종 죽고 무슨 군 때 여러분? 연산군 때 요 훈구파와 연산군이 손잡고 여러분 살인들을 많이 죽이죠. 우리가 그것을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하라 불러요? 사화라 불러요. 그러면 사화를 한번 여러분 쭉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연산군 때 1498년에 무오년에 여러분 사화를 일으켜서 살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빨리 얘기하자면은 김종직의 조이제왕 몰라도 돼요. 또 하나 1504년에 여러분 연산군 때 또 뭐가 벌어지느냐? 갑자사화라고 해서 여러분 또 한 번 수많은 살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연산군 쫓겨나고 중종 때 1519년 여러분 니네 여러분 조광조라고 들어본 적 있죠? 원래 중종이 굉장히 조광조를 사랑했는데 잘해주다가 여러분 갑자기 조광조까지 죽여버리는 무슨 사화? 김효사화. 그 다음에 여러분 1545년에 이때는 명종이라는 왕 때예요. 요 명종 때 여러분 자 무슨 사화? 을사사화로 엄청나게 살인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퉁쳐서
16세기 여러분 중반까지 지금 조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화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연도 계산해 볼게요. 무오사가 맨 처음에 시작이죠. 1498년이고 을사사화가 언제야? 1545년이죠. 그러면 일본의 전국시대는 언제야? 1467년에서 1590년이니까 해보자. 일본이 무슨 시대일 때? 전국시대일 때 우리 조선에서는 사화가 벌어지고 있었다. 4대 사화 국사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믿는 게 동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사를 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틀만 아시면 돼요. 아하,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벌어지고 있을 때 무오사화 내볼게요. 1498. 을사사화 언제야? 1545. 폭하고 무슨 시대 들어가요? 전국시대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당해서 시골에 갔지만 봐봐요. 살인들이 사화를 당해서 자기 고향인 향촌, 시골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가 뭐냐? 살인들이 여러분 성리학을 공부하는 무슨 원? 서원. 그리고 농촌에 자치 약속인 여러분 무슨 약을 만들었어요? 향약을 만들었죠. 이거 배운 적 있죠? 서원과 향약은 뭐의 영향으로 생기는 거야? 성리학의 영향으로 생기죠. 특히 서원 향약 같은 경우는 송 때 생기기 시작해서 언제 전성기를 돼요? 명나라 때 서원과 향약이 엄청 퍼지죠. 왜냐? 명나라 주원장이 세우자마자 성리학이 무슨 화가 되는 거야? 관학화가 되니까. 참고로 여러분, 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요. 옛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 옛날 문제 풀겠죠. 자, 해보자. 1543년. 이거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기억나야 되는데 1543년. 자, 무슨 투카리? 포르투갈이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에다가 뭐야? 조총을 준 해가 1543이야. 이때 여러분 조선에서는 자, 주세붕이라는 여러분 양반이 살인이 뭐를 만드느냐? 운동을 100가지를 한다. 여러분 무슨 동?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역사 최초의 서원이에요. 야, 그러면 되게 의미가 심장하지 않아요? 일본은 1543년에 가뜩이나 칼질 잘하는데 총이 전파되고 우리는 문해, 성리학의 국가인데 더 강화시키려고 최초의 서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서원에서는 뭐 하느냐? 선현.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선현이 뭐야? 선배야. 성리학의 훌륭한 선배. 누구 여러분?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리학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안향이죠. 그러면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만드는데 누구를? 안향 선배를 제사 지내고 플러스 그분을 따라서 성리학을 배우려고 무슨 동 세원을 사왔다. 백운동 세원을 사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조총도 줬지만 우리 조선에서는 총보다 더 좋은, 여러분 총이 세요? 글이 세요? 궁극적으로 글이 세요. 그래서 주세봉 할아버지가 5번 운동을 100가지 했다. 백운동 서원, 우리 역사 최초의 서원 빽빽 됐고 누구를 모셨어요? 안양을 모셨다. 됐고 여러분 그러다가 드디어 1575년 무슨 파가 다 사라져요? 훈구파가 사라지죠.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왜냐? 살인을 쫓아내니까 훈구파가 지네끼리 싸우다가 여러분 스스로 무슨 멸을 해요? 자멸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여러분 살인들은 지방에 땅도 있고 여러분 뭐도 있었어요? 서원도 있었고 향약도 있고 여러분 토지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이제 누가 짱을 잡아요? 살인들만 남았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국사 시간에 배웠죠. 살인들이 훌륭하긴 한데 살인의 숫자는 수십만 명인데 관직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인들이 학연, 지연으로 뭉쳐 모여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동서 무슨 북이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살인들이 동인, 서인으로 갈렸다가 나중에 남인, 북인으로 갈리죠. 간단히 얘기하면 동인은 동쪽, 경상도 분들이고 누구야? 이황, 그 다음에 브렉퍼스트,
조식의 제자분들이 동인, 서인은 주로 누구예요? 율곡이의 제자. 근데 동인이 또 여러분 유치하게 얘기해 볼게요. 경북대랑 부산대랑 학풍이 틀리겠죠. 또 경상도 분들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요. 북인은 누구의 제자예요? 브렉퍼스트, 조식의 제자. 남인은 이왕의 제자예요. 그래서 요때 왕이 누구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선조 임금 아시죠? 선조 때 부하들이 세 덩어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경기, 충청, 전라 출신인 서인. 그 다음에 이황의 제자인 남인, 조식의 제자인 무선인 북인으로 나눠서 세련된 정치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무슨 정치라 불러요? 무슨 정치? 분당 정치예요. 그러면 분당 정치가 1575년에 벌어지는데 요거하고 분당 정치하고 여러분 20년쯤 있다가 오늘 배울 무슨 해란이 터지는 거야?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임난 직전까지 그려볼게요. 자, 해보자. 16세기 중반 1545년까지 조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화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575년 사화가 끝나고 누가 등장해요? 살인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멋있는 정치인 무슨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분당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다가 여러분 1592년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무슨 해란이 터지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 딱 들어오죠. 그런데 이 기간이 뭐냐 해볼게. 자꾸 얘기지만 1467년에서 언제까지? 1590년까지 일본은 무슨 시대? 전국시대 안에 우리는 뭐야? 사화. 우리는 뭐야 여러분? 분당 정치예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볼게요. 자, 15세기는 가장 유명한 왕이 무슨 대왕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세조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 15세기는 우리가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무슨 역이 셌어요? 국방력이 셌대요. 왜냐? 농민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 농민들이 여러분 군대 가서 잘 싸워줬대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세종대왕 때 무슨 마도 정벌 해요? 쓰시마도 정벌하고 여진도 정벌해서 무슨 육진을 개척해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특히 우리 세종대왕 때요. 조선의 군대가 최강의 군대, 훈련 잘된 군대가 30만 명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이때 세종대왕이 여러분 중국보다도 화약 무기를 개발해서 여러분 중국도 까불지 못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종대왕 이후에 여러분 전쟁이 계속 없었죠. 전쟁이 여러분 200년간 계속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국방력이 많이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중반이 되면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해요? 살인이 등장하죠. 또 살인분들은 아무래도 물질보다는 좀 정신을 많이 따지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200년간 전쟁이 없었어. 그냥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좀 대충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야, 농민들아, 너 군대 안 가도 돼. 그러면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 여러분, 군포가 뭐냐? 조선시대에는요, 쌀도 돈이 되고요, 이렇게 커튼처럼 돌돌 마른 옷감을 우리가 포라 그러거든요. 물론 동전도 있었어요. 근데 동전, 화폐보다는 쌀이나 옷감, 요 포가 돈이었어. 그럼 이제 농민들에게 꼬셔. 야, 농민아, 너 군대 오기 싫지? 왜? 가기 싫어요. 뭐 전쟁도 없고 하니까 그럼 군대 오지 말고 나라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라. 포를 내라. 여러분 이거를요, 골 때리게 군적 외우지 마세요. 군적 수포제라고요. 여러분 임난 터지기 전에 이제 농민들은 군대를 안 가도 돼요. 대신에 뭐만 내면 돼요?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값을 내면 되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30만 명인데 누가 여러분 군대 가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겠어요? 아니면 한 200 주고 말겠어요? 200 주고 말겠죠. 아니 200은 아니고 예를 들면 1년에 50만 원 내면은 군대 면제인 거야. 그럼 안 가고 말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임랑 직전에 여러분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니까 군사가 여러분 30만 명에서 3만 명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썰리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요것도 하나 추가 달아두세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직전에 국방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농민이 군대 가는 대신에 무슨 포를 냈다? 군포를 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임난 직전에 완벽하게 끝냈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재미가 없죠. 왜냐? 자, 봐봐 여러분 해보자. 요게 임난 직전이면 우리가 명나라 생겨서 임난 직전까지 총 정리했죠. 그 다음에 지금 조선도 임난 직전까지 총 정리했죠. 그 다음에 누구 여러분? 일본도 임난 직전까지 총 정리했죠.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이 중에 임난 직전까지 빠진 게 몇 개가 있을까? 일단 베트남은 빼고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죠. 뭐가 3개가 있을까? 류크, 포르투갈, 스페인. 기억나죠? 그것도 짧게 해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 류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류크 위치도 한번 그려봐서 임난 직전에 류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류크고 요게 대만이 되겠죠. 그거 해볼게요. 류크. 지금은 무슨 나라라 불러요? 오키나와 현이라 부르죠. 우크는 여러분 북산, 중산, 남산으로 갈려 있다가 1400 여러분 29년에 무슨 왕국이 생겨요? 류크 28년이죠. 류크 왕국이 생기죠. 그러면 류크 왕국은 신났죠. 왜냐? 1360년대부터 명나라가 무슨 영이었어요? 해금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류크는 명나라, 청나라와 명청이야. 나중에 명청과 조공책봉해서 그 물건을 일본, 조선, 명나라, 동남아시아 여러분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류크는 수도할게요. 류크의 서울에 있는 성을 해볼게요. 무슨 성이라 불러요? 슈리성. 그래서 여러분 류크가 1428년부터 여러분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타격을 받죠. 첫 번째 타격은 해보자. 갑자기 여러분 서양에서 무슨 투갈이 등장해요? 포르투갈이 등장해서 마카오에서 그냥 중개무역 해먹기 시작하죠. 게다가 여러분 조금 있다가 1571년에 여러분 무슨 페인도 등장해요? 스페인도 등장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뭐냐? 갑자기 여러분 1570년 갑자기 여러분 명나라가 무슨 영을 철회해요? 해금령을 철회하니까 명나라 상인들이 류크 거치지 않고 여러분 바로 무슨 아시아? 동남아시아 가서 하니까 류크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약해져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힘도 약해지죠. 그러다 여러분 1609년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인 여러분 사스마 번에게 뭐를 당해요?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사스마 번이 머리가 좋아요. 류크를 정복했지만 멸망은 안 시키고 계속 독립적인 국가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중개무역한 다음에 그 돈을 다 갈취를 하다가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1879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완전히 류크 왕국이 멸망하고 무슨 나라가 되는 거야? 오키나와가 되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 알려줄까요? 임진왜란 직전에 사스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류크 협박해가지고 야 쌀 좀 내라 했더니 싫다 안 냈어요. 안 냈다가 여러분 엄청 더 까인 거야. 좀 불쌍하긴 하죠? 됐고 두 번째 포르투갈 좀 여러분 정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 포르투갈도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자 포르투갈 해볼게요. 포르투갈이 여러분 물라카헤어 아시죠? 물라카에 와서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킨 게 1511년. 지금의 싱가포르죠? 자,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킨 게 1511년. 그 다음에 1543년. 일본에 가서 일본에다가 조총을 준 게 1543년. 그리고 1557년에 여러분 명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를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때 포르투갈이 여기는 명나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망나라에게 돈 주고 여러분 아부한 다음에 마카오에 거주권을 얻고, 그쵸? 그 다음에 1570년 여러분 나가사키에 있는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오무라이스야 오무레야. 일본에 오무라라는 여러분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가 카톨릭이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포르투갈이 1570년, 여러분 지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요, 요쯤이 무슨 사키예요? 나가사키죠. 그래서 1570년. 자, 포르투갈은 나가사키에 있는 다이묘, 오무라 다이묘한테 부탁을 해서 나가사키에도 여러분 배를 들 수가 있었다. 여러분 현재 나와 있는 동사 포르투갈은 요게 다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요거 암기 못하신 분들은 암기하면 되게 좋아요. 알았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포르투갈이 물라카죠. 물라카 왕국 멸망시키기 1년 전에 1510년에 조선에서 무슨 해란이 있었어요? 삼포해란. 삼포해란 1년 있다가 포르투갈이 무슨 카 왕국? 물라카 왕국. 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조총. 57년에 명나라 마카오 거주권 획득. 1570년에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나가사키 오무라. 또 하나, 이번에는 이제 스페인 해보자.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스페인을 우리가 무슨 파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스파냐라 부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내가 좀 또 못 그리지만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도를 잘 그리고 싶은데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 보고, 자, 이렇게 보고, 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현재 무슨 코예요? 멕시코죠. 근데 여기를 스페인 놈들이 쳐들어가서 원주민들 학살하고 여러분, 강제 동용해서 여기서 무슨 강? 은강을 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 거예요. 세계 사시는 분은 포토시 은강, 폴코 은강을 딱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캐러비안의 해적 보면 배 엄청나게 크죠. 여기 막 대포 엄청나게 달려있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돛대 많고 이런 배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거를요 따라 볼게요. 갤리온선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갤리온. 그럼 여러분 스페인이 요 갤리온에다가 멕시코의 포토시 아카풀코에서 거둔 여러분 은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필리핀이 왜 필리핀이냐면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스페인의 왕 중에 펠레페 2세라고 있어요. 그때 여기를 쳐들어갔나 봐. 그 전이지만. 그래서 요 필리핀 이름이 뭐냐? 펠리페의 땅이라는 뜻으로 필리핀이 돼요. 그럼 여러분 필리핀에 여러분 되게 유명한 도시 있죠. 무슨 나? 마닐라. 그러면 여러분 요 스페인은 요 갤리온선을 타고 어디까지 와요? 필리핀의 마닐라에 와서 여기서 은을 막 가져오는 거야. 그럼 난리가 났죠. 누구? 잘 보자. 이때 여러분 마침 명나라에 무슨 영이 풀렸어요? 해금령이 풀렸으니까 명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뭐 가지러? 은 가지러 마닐라 가거나 혹은 이 은을 가지고 필리핀이 태국에 와 있으면 막 태국 가겠죠. 그러면 요거를 요 스페인의 갤리온 무역은 1571년부터 스페인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개척해서 엄청나게 은을 가져왔다. 갤리온선 무역이라 불러요. 그러면 잠깐 다시 연결해보자.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 중국이 무슨 나라예요? 중국이 명나라죠. 근데 누가 그래요? 선생님, 아니 명나라 일조편법은 1580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전국의 세금을 은으로 걷기 시작한 건 1580년대 장거정이 맞지만 이미 일조편법 하기 전부터 3분의 1은 이미 지방간이 은으로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가 정말 필요한 거야. 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스페인 대환영하죠. 그럼 물어보자. 지난번에 한 거야. 그럼 포르투갈은 어떻게 은 얻었을까요? 포르투갈은 일본에 은이 많잖아. 그 은 가지고 여러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해줄 거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1570년 나가사키 오무라 다이묘.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1571년에 스페인은 무슨 무역? 갤리온 무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고. 자,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해보자. 1592년에서 1598년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크게는 우리 입장에서 무슨 외란이라 불러요? 임진왜란. 근데 2년 하다가 한 3년 쉬어요. 무슨 협상을 해요? 자, 강화 협상을 해요.
휴전협상을 하다가 여러분 결렬돼가지고 다시 터져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재란이라 부릅니까? 정유재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등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퉁쳐서 무슨 외란이라 부르기도 해요. 임진왜란 혹은 7년 동안 벌어졌다. 무슨 전쟁? 7년 전쟁 혹은 조선과 일본의 주된 전쟁이었다. 무슨 전쟁? 조일전쟁 혹은 어떤 분은 무슨 전쟁이라 부르기도 해요. 임진전쟁인데 그래도 임진왜란이 조금 더 어감이 좋죠. 무슨 뜻이야? 일본 왜구들이 와서 난동을 피웠다. 좀 감정적이긴 하지만 이 단어 쓰고 싶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임진왜란이 왜 벌어지느냐? 아까 여러분 잠깐 얘기했지만 배경을 해볼게요. 임진왜란의 모든 원인은요. 누구예요? 토요토미 무슨요시가 원인이에요. 히데요시가 원인이죠. 왜냐? 요놈 전국시대 통일한 다음에 뭐 남아돌았어요. 사무라이 남아돌았는데 실업자가 됐으니까 얘네들 여러분 내분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내분을 밖으로 돌린 거죠. 여기서 역사의 중요한 점. 여러분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요. 항상 이웃나라랑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왜? 항상 쳐들어오거나 이해관계가 겹쳐 있으니까. 근데 일본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 그래요. 일본 내부에 문제가 터지면 지네끼리 싸울까봐 항상 여러분 옆에 나라한테 시비를 걸거나 쳐들어오는 게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동사나 세계사 배우면은 그런 점을 명확히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요토미가 임난 일으킨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명 플러스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은데 특히 명나라가 무역을 금지시켜버렸죠. 언제? 1550년대 여러분, 명나라가 무슨 무역을 금지시켜요? 간만 무역을 금지시키죠. 게다가 세 번째, 이때 너무 일본이 세죠. 왜냐? 무사들도 많지만 조총도 많았고 여러분 은도 많았죠.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네 번째, 토요토미의 임진왜란의 목적은 뭐냐? 개인적인 여러분 욕망이 있었죠. 내가 군인도 많고 조총도 많고 은도 많어. 또 둘러보니까 내가 전 세계 짱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 플러스 명나라 플러스 인도까지 가겠다. 물론 망상이에요. 망상. 근데 모르겠어. 어쩌면 될 수도 있었어. 누구만 아니었으면. 이순신만 아니었으면. 됐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해보자. 임난 터지기 전에 도요토미가 조선에게 먼저 딱 시비를 걸어요. 야! 1592년 제일 먼저 어디를 쳐들어오느냐? 부산에 딱 쳐들어와서 우리가 딱 대치를 하니까 이놈들이 뻔뻔하게 뭐라 그러느냐? 야! 조선은 이웃나라니까 싸우지 않겠다. 그럼 길을 비켜라. 길을 비키고 명나라까지 통과하겠다. 아니면 명나라까지 안내를 해라. 이걸 뭐라 그러냐? 갑자기 여러분 일본이 임난 일으키고 하는 말. 우리 일본은 정벌을 하겠다. 명나라를 가러 가는 길이니 니네가 안내해라. 길을 안내해라. 이거랑 같은 말을요. 우리가 정벌하겠다.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빌려달라. 길을 빌려달라. 그래서 여러분 정명향도 정명 가던데 이거 진심이야 뻥이야? 뻥이죠 여러분. 아니 만약에 여러분 길을 우리가 터주면 일본군 23만 명이 그냥 지나가겠니? 아니면 문 열었으니까 휙 하고 먹어버리겠니? 먹어버리겠지. 말도 안 되지. 이건 이런 식이야. 도둑이 와서 칼 들고 저기 잠깐만요. 여기 이 집 털러 온 게 아니라 옆집 건너가려고 하니까 문 좀 열어달래. 말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592년 일본이 4월 13일 날 여러분 22만 명을 데리고 부산포에 내리자마자 무슨 향도라고 주장해요? 정명향도. 정명가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고 싸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 깨지죠. 왜냐?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난 나기 전에 조선은 군대가 다 무너져 버렸죠. 왜? 군대 가는 대신에 무슨 포를 냈어요? 군포를 냈죠. 또 전쟁을 오랫동안 안 했죠. 근데 일본은 100년을 전쟁을 하고 노리고 온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부산 함락당하고요. 바로 일본군이 서울에 오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왕이었던 무슨 조가? 선조가 바로 여러분 국경도시인 의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이 점령당하고 경상도 점령당하고 여러분 함경도 점령당하고 평양 점령당하고 그나마 어디만 남았어요 여러분? 전라도만 남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
진주성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 막아내서 여러분 전라도만 남은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 임난 터지자마자 여러분 육지에서는 거의 조선의 군대 관군이 만나면 전면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국사 시간에 배웠죠. 임난 여러분 터지자마자 수많은 무슨 병, 의병과 여러분 무슨 병이 등장해요? 승병이 등장하는데 적어도 이거 외워야 돼요. 의병장 중에 다 훌륭한 의병장인데 가장 유명한 사람 홍해장군 무슨제후, 곽제후. 승병은 솔직히 의병보다 내가 보기엔 승병이 더 셌던 것 같아. 승병은 누구냐 여러분? 휴정대사 들어본 적 있죠? 유정대사인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휴정대사가 뭐냐? 서산대사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 서산대사의 제자가 유정대사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무슨 당 대사라고 배웠어요? 상영당 대사. 그래서 여러분 임난 때 육지에서는 우리 조선군은 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 많이 전멸했는데 우리 의병이랑 승병이 고릴라야 게릴라야 여러분 게릴라전으로 엄청 일본군을 괴롭혔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 때문에 내가 보기엔 민족이 산 거야. 누구? 이분은 영웅이 아니라 몇 단계 위죠. 성스러운 영웅이다. 무슨 웅? 성웅.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무슨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전라 좌수사에서 이미 쳐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난 터지자마자 수십 번을 싸우지만 한 번도 안 지죠. 그래서 참 특집을 하고 싶지만 자 일단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대첩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자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무슨 대첩?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러면 한산도가 뭐냐? 부산 여러분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일본배 500척 이상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요 수군 끌고 가서 여러분 한산도에 있는 일본배를 다 격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산도 대첩 이후에 여러분 남해랑 서해에 일본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 이미 여러분 일본군이 20만 명이 육지에 올라왔지만 계속 보급받아야 되겠죠. 쌀, 조총, 화약, 칼 같은 거를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무슨 대첩으로 한산도 대첩으로 유식하게 얘기해 볼게요.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를 완전히 제압했다. 서남 제해권을 장악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3대 대첩이 있죠. 하나가 뭘까? 612년에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대첩? 살수대첩. 그 다음에 1018년에 제끼찬이에요?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여러분 1592년에 이순신의 무슨 대첩? 한산도 대첩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족을 달자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임난 터지자마자 누가 도망쳤어요? 선조가 도망쳤죠. 욕을 바가지로 먹죠. 먹긴 먹어야 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 선조가 도망간 거 자체는 잘한 거야. 왜냐 여러분 한약을 막겠다고 있다가 막았다가요 선조 잡혀요. 그럼 여러분 왕조 시대에 왕 잡히면 전쟁은 그냥 끝나는 거야. 멀리 보지도 마요. 세계사에서 여러분 잉카 제국, 아스테카 제국 여러분 그 왕 잡혀버리니까 그냥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선조가 좀 쪽팔리긴 하지만 의주강거는 큰 잘못은 아니고 뭐를 혼내야 되느냐. 여러분 임난 터지기 2년 전부터 이미 임진왜란에 대한 경고가 많이 왔어요. 심지어 스시마 애들, 일본의 사무라이들, 명나라 상인들이 다 읽혀줬어.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사신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선조가 의주로 간 것도 물론 좀 화는 나지만 그거보다 더 못한 건 뭐냐. 분명히 여러분 임진왜란 2년 전에 충분히 대비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 대비는 했어. 조금 대비는 했지만 여러분 좀 더 대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자, 큰 일은 이 일인데 요 일이 있어. 그러면은 작은 일만 계속 욕하면 진짜 큰 실수는 못 고쳐요. 그래서 요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을 딱 지적을 해서 그걸 고쳐야지 역사는 개인적으로 진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워. 왜냐? 일본은 총 군사가 20만이 넘어. 근데 그냥 20만이 아니죠.
100년 동안 여러분 칼질한 엄청난 사무라이들이죠. 그리고 뭐야? 조총이 있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순신이 여러분 그나마 바다를 막고 있지만 육지에서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정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숨어있다 죽이고 숨어있다 죽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못 입힌다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 명나라가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재미있게 해줄게요. 명나라가 1592년에 여러분 조승훈이라고 우리가 도움을 청해 명나라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명나라가 웃긴 거야. 왜냐? 의외로 여러분 중국에서는 조선을 군사 강국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의심을 해. 아니 잠깐만, 조선이 엄청 센데 어떻게 일본 왜구? 그러니까 명나라가 착각을 한 거야. 1000명에서 한 3000명 쳐들어온 줄 알았던 거예요. 20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맨 처음에는 조선을 엄청 의심했대요. 왜냐? 아니 이놈들 혹시 일본과 손잡고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왜 그 의심을 했느냐? 임난 터지기 1년, 2년 전에 어떤 상인이 그거를 거짓부랑으로 명나라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분 이 조승훈한테 3000명을 보내요. 조선에. 상대가 돼 안 돼요. 3000명 전멸. 이때서야 명나라가 이거 왜구가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구나. 근데 봐봐 여러분 문제가 터져서 해볼게요. 원래 여러분 명나라가 우리 안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아유 뭐 일본 왜구 1000명, 3000명은 껌이잖아. 근데 조사해봤더니 20만 명이야. 그것도 쌩쌩한 사무라이 20만 명이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망하면 그 다음엔 언제야? 만주 망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지도 내가 다시 그릴게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자 그러면 조선 망하고 만주 먹히면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무슨 동? 야우동 반도라 그러죠. 요동 반도죠. 봐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만주까지 먹고 야우동 만주까지 먹으면 여러분 바로 좀만 가면 무슨 진이에요? 베이징인 거지. 이거야. 해보자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여러분 순망치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순망치안이 뭐예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만약에 조선이 일본에게 멸망당하면 그 다음엔 만주, 그 다음엔 무슨 동반도, 야구동반도, 그 다음엔 명나라 황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 베이징이잖아요. 그래서 해보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이유. 첫째, 무슨 동, 야우동 반도를, 야우동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한자로 얘기하면은 조선 망하면 다음엔 명나라네. 여러분 무슨 치안 때문에? 순망치안이죠. 그런데 겉은 뭐야? 겉은 야 조선아, 네 우리가 너를 조공하고 책봉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명나라가 황제고 너 조선이 말 잘 듣는 신하라. 우리 명이 돈 많이 쓰고 힘이 많이 들지만 너 우리 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진해로 전쟁 번지는 걸 막으려고 여러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거야. 이때부터 이제 명나라가 계속 뭐라 그래? 야 조선아, 너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군대를 총 인원 50만 명을 보냈다. 너 나에게 충성해야 돼. 나에게 잘해야 돼. 여러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맞아 여러분 엄청나게 충성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야? 솔직히 순망치안 자기네 뭐를 지키기 위해서 야우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조선 양반들이 착하긴 해. 왜냐? 자꾸 명나라가 야 우리가 니네 도와준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 나 재미있게 얘기 해줄게요. 이거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선조가 딱 하는 말. 야 이순신 그 다음에 뭐 권율 몇몇 장군들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아주 조금 공이 있대. 잠깐만 야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전쟁 끝나자마자 선조가 하는 말이 죽은 이순신 권율 뭐 그런 애들 조금 공이 있대. 그럼 최고 공은 뭐냐? 야 우리 임난에서 제일 잘해준 게 누구래? 명나라래. 명나라가 99% 우리 다 해준 거래.
말도 안 되죠. 그럼 선조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선조는 임난이 터졌을 때 여러분 도망쳤지. 이순신과 권율은 잘 싸웠지. 그럼 선조는 자기가 쪽팔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명나라 불러온 거 누구야? 선조거든요. 그럼 선조 입장에서는 누구를 까야 돼? 야, 이순신, 권율, 너네 한 거 없어요. 명나라가 다 한 거야. 그럼 명나라가 도와줬는데 잠깐 퀴즈. 명나라 누가 불렀게? 내가 불렀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계속 야, 명나라 최고야. 명나라 최고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명나라 최고다 하다 보니까 임난 끝나자마자 조선의 모든 양반들이 야, 우리 조선을 다시 살려주고 우리 조선의 어버이고 우리의 황제는 누구냐? 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명을 사랑해요.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제조지은이라 부릅니다. 제가 뭐냐? 조선의 조종을 왕조를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한 거다. 그거의 은혜 잊지 말자 명나라.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병자호란이 터지는 거야. 뭐냐? 외교는 여러분 좀 현실적이고 능동적이 되겠죠. 근데 임난 끝나고 조선 양반들이 너무 명나라를 진짜 부모로 모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나라가 뭐 협박하고 뭐 해도 현실 정치를 못 보고 아니요. 명나라 때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임난의 결과 제일 잘 나오는 거. 조선 사회에 10번 무슨 지은이 퍼졌다. 제조지은이 퍼졌다.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임난 터지자마자 1592년에서 1593년 조선을 도와주러 누가 들어옵니까? 조명 무슨 군? 조명 연합군이 이렇게 딱 결성이 됩니다. 이때가 이때는 2000대 1593년이야. 근데 여러분 이 명나라가 머리가 좋아요. 명나라가 두 가지 군대를 가져와요. 해볼게요, 여러분. 명나라의 이효성이란 장군은 기병대, 와, 여진족이랑 싸웠던 기병을 가져오고,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성웅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뭐를 가져오느냐? 포르투칼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서양 애들이 만든 이 당시 최첨단 대포가 있었거든요. 요 대포를 우리가 무슨 포라 불러요? 홍위포라 그러는데 요 성웅창은 여러분 대포 부대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여러분 일본 놈들이 여러분 점령하고 있던 여러분 무슨 성을 쳐들어가요? 평양성을 쳐들어가요. 그러면 평양성에 여러분 일본군도 되게 막강한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조총은요 땅하고 싸봐야 사정거리가 50m에서 100m야. 대포는 거의 1km예요. 한 달 내내 여러분 대포로 계속 막 쏘겠죠. 일본군 기원하면 어떻게 막 기병이 여러분 엄청나게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와 오늘의 좋은 점 임난 터지자마자 여러분 무슨 연합군이 여러분 조명연합군이 1593년 오예 드디어 여러분 무슨 성을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 터지고 1년 동안 계속 여러분 우리가 밀렸죠. 왕 도망가고 한양 뺏기고 함경도까지 뺏기고 왕자들은 막 의병 일으키려고 잡혀가다가 여러분 드디어 1593년 명나라가 와서 5번 해볼게요. 무슨 연합군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슬픈 얘기 해줄게요. 뭐냐? 명나라 여러분 장군이 2명이 왔어. 기병장군 시엠송이야 이효성이야. 이효성. 참고로 이분 아빠가 조선인이야. 응? 아버지가 조선인인데 명나라로 그 이민 가서 싸움을 잘해서 명나라 장군 된 다음에 그 아들도 명나라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지만 아빠는 한국 사람이죠. 여하튼 기병 이효성이랑 자 포병이었던 송응창 장군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평양성에서 너무 쉽게 이기니까 이효성이 방심을 해. 잘됐다. 평양성에서 도망가니까 이효성이 송응창 포병한테 얘기 안 하고요. 자기 기병만 데리고 일본군을 쫓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자. 일본군 보통 애들이 아니죠. 여러분 100년 동안 쌈질만 애들이야. 보통 애들이 아니겠죠. 이미 여러분 일본 애들이 여러분 자 경기도 파주 근처일 거예요. 벽제관이라는 곳에 여러분 요 이효성이 야
일본군 잡자! 올 때 여러분 이미 도망가는 척 하다가 숨어서 여러분 이따가 조총으로 기습을 해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여성의 직속부하 5,000명 이여성까지 조총을 엄청나게 맞아서 여러분 완전히 패합니다.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바로 여러분 무슨 전투라 불러요? 벽제관 전투야. 아니 그러면 진짜 웃기잖아요. 조명연합군 해서 기분 좋게 평양성을 탈환했는데 이 바보 같은 CM성이야 이염성이야. 명나라 여러분 이여성이 혼자 하다가 벽제관한테 져요. 이때부터 여러분 명나라가 깨달아요. 뭐냐? 헉! 일본군 세구나. 이때 놀란 거야. 일본군 세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센데 괜히 어설프게 싸우다가 지면 자기네만 손해죠. 여러분 벽제관 전투부터 명나라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세가 올라서 여러분 니네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아시죠? 그러면 벽제관 전투 이후에 조선군은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고 막 이기는데 명나라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이는 거야. 아니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이긴 다음에 서울을 먹으려고 해도 명나라 안 움직이는 거야. 좀 너무 허무하죠. 이때 여러분 갑자기 일본의 고니시 육기나가랑 그 다음에 명나라의 심유정인가 어떤 장군이 있는데 웃긴 얘기 해줄게요. 명나라 장군이랑 일본의 고니시 장군이 있는데 둘은 장군인데 그 전에 상인이었어. 둘이 알았나 봐. 근데 둘이 만나더니 야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자. 들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1592년에서 1594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란이라 그래요? 임진왜란인데 잠시 여러분 벽제관 전투 이후에 1594년에서 1597년 여러분 우리는 빠졌어. 누가 모여요? 명나라 장군이랑 일본 장군이 만나서 야 우리 힘으로 한번 전쟁을 끝내보자 해서 여러분 무슨 협상이 벌어집니까? 강화 협상이 벌어지는데 골 때리게 여러분 몇 년이 벌어져요? 3년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이 얘기를 재밌게 해줄게요. 임난 재미있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